안녕하세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국회 출입 기자들은 평소에 가방에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저도 왓츠 인 마이 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필수품들 3가지 정도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어폰입니다. 특히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말진 기자의 경우에는 이어폰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폰도 그냥 이어폰보다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추천합니다. 정치부는 말 그대로 정말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곳인데 발언에 있어서 침묵은 몇 초 동안 이어졌는지 또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어미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말 말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을 해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휴대폰으로 저희가 항상 정치인들의 발언을 녹음을 해서 이어폰으로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무선 이어폰 그리고 유선 이어폰을 함께 들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보조 배터리인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충전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안 될까 봐 저는 케이블을 보조용으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현장 대기를 해야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허다하기 때문인데요. 배터리가 없으면 당연히 핸드폰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이 현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수를 타는 것과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류별로 분신처럼 배터리는 항상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항상 풀충을 한 상태로 갖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만든 국회법 책자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나눠준 건데요. 본회의나 상임위의 운영 방식 그리고 입법 절차 등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저는 실제로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또 실제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필요한 조항들을 찾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입 기자들의 필수 아이템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책자를 제외하고는 기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직장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지만 기자들에게 왜 이 아이템이 필요한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빅토리아 아노입니다. 오늘도 연합뉴스TV의 신현정, 이은정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국회 출입기자로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취재 뒷이야기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국회 전반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쭙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짜 취재할 때 뒷이야기는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당, 야당을 모두 출입해보신 경험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뉴스에서 전하고는 있지만 여당, 야당,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분위기도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당 사이에서 취재를 하실 때 두 분께서 느끼시는 차이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민주당을 취재하신 이 기자님께 먼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최근까지 민주당을 담당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이제 말진, 막내 기자 중에서 간사를 둡니다. 이제 국회에는 이제 정말 출입 기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기자들의 전화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당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이제 반복되는 답변을 해야 하니까 이 통일된 입장을 전달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박한 전체 공지는 이제 주로 말진 기자를 통해서 말진 간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편인데 급하게 생긴 백브리핑 일정 같은 걸 공유받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나 국회에 가신다면 본인이 말진 간사를 먼저 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님께서는 국민의힘도 또 취재를 하셨잖아요. 기자님께서 느끼기에 두 당의 좀 차이점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제가 양당을 다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 당의 지역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똑같은 국회 앞인데 음식점도 국민의힘이 주로 가는 식당, 민주당이 주로 가는 식당 이 리스트가 있을 정도거든요. 다른가요, 그게? 네, 주로 많이 가는 식당들의 음식 종류도 다르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 기준 당사만 가보더라도 이제 양당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층이 개방이 돼 있고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이 마련이 돼 있다면 민주당은 특별한 발표가 있지 않는 한 당사를 기자들에게 오픈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덥든 춥든
어쨌든 밖에서 뻗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처음에는 새로운 기자들에게 좀 곁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게 이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대신에 그걸 뚫고 가까워지면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와, 그건 진짜 두 당을 모두 출입해보신 이은정 기자님이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뒷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기자로서 다가가면 그들 입장에서는 말도 좀 조심하고 얘는 왜 나한테 무슨 질문 하려고 하지 하면서 좀 경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보면 아무래도 단어 하나, 이 뉘앙스 하나가 주는 게 이제 기사로도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은정 기자님, 선배 기자의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힘 취재해라 라는 이야기 딱 들었어요. 그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첫날? 까먹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처음 이제 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나 이제 국민의힘 출입이래.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좀 다행이었던 거는 주변 선배, 이제 후배들 아니면 뭐 동료들의 반응이 대체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앞에서 이제 이 기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기자들한테 좀 곁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게 좀 분위기가 좀 통상적으로 좀 있었는데 다행히 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당직자나 사무소 직원분들은 기자들한테 좀 친절하고 또 이게 저희 표현일 수도 있지만 소위 전화를 좀 잘 받아준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는 기자들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취재를 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되고 연락을 어쨌든 계속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300명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고 기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 기자들이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해도 정말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하고 문자를 남겨도 다시 연락을 이제 저희는 콜백이라고 하는데 콜백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로 콜백을 준다거나 아니 문자로라도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사무처 직원들이나 당직자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원만하게 좀 사이를 많이 이렇게 뭐 소통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뭐 어떤 당이 더 잘 응해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취재하는 방향이라든지 취재할 때 누구한테 먼저 말을 물어봐야 하는가 뭐 인물, 인사 이런 것도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당과 야당의 취재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두 당을 모두 경험하신 이 기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당도 당이지만 여당과 야당의 취재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발의된 법이 실제 정책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경우에는 당정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정회의에서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좀 교환을 하거나 사전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권보다 야권의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매일 뉴스를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느낍니다. 어떤 정책을 내거나 뭐 인사를 냈을 때 야당에서는 그에 대한 또 반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또 최근엔 또 그게 또 반대가 되는 경우들도 저는 참 여러 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야당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여당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 투쟁 방식을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삭발, 집회, 단식 등의 이렇게 단체 행동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는 바른미래당이라는 3당 취재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한 정당의 의석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면 스윙부터 중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읽거나 표를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취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30명이 넘는 의원들을 이제 직접 찾아다니고 전화도 드리면서 일일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어허.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는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4년을 기준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제1야당과 여당 외에도 이제 소수 정당,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요 취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출입기자라면 이제 정당 간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금 거대 여야에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소수 정당과의 관계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 정당 취재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야마라고 하잖아요. 어떤 말이 진짜 핵심적인 말이냐, 그리고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뭐가 진짜 기사거리가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국회 출입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말들 중에 어떤 게 과연 핵심이냐, 뭐가 야마냐, 이거를 잡을 수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정치부 기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아직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말씀하신,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별도의 배포된 보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워딩을 통해서 발언자의 의중을 읽어야 되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워낙 회의가 많다 보니까 그 회의들의 흐름 그리고 그 회의들의 결과를 비롯해서 주요 내용들을 정말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센스는 좀 있어야 어디 가서 내가 국회에 어떤 뭐 큰 흐름을 잡고 있다. 내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연합뉴스TV에서 기자님이 써주신 기사를 전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겸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워낙 기사 잘 쓰시고 정말 순발력과 센스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그럼 궁금합니다. 기자님의 직접적인 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노하우라고 하기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전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많이 토봐보는 편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수많은 발언과 수많은 표현들 중에 왜 특정하게 이 표현을 썼을까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자극적인 표현 이런 거라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워딩을 통해서 이 말을 쓴 이유를 찾음으로써 의중을 읽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정치인이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은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만의 좀 팁이라고 할 수도 있긴도 하겠지만 또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수많은 말들 중에 제가 정말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고 저희가 기사에 어떤 표현을 써야 말씀하시는 의도가 가장 잘 뭔가 전달이 될까 이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왔을 때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좀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만의 좀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안 물어보고 이상한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좀 올바른 기사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론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사를 내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쓰면 데스커가 분명히 물어보잖아요. 이거 너 확인한 거야? 그랬을 때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모르는 거 무조건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신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 선배 기자 이 기자가 훈훈하게 보셨거든요. 이번에는 이 기자님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님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국회는 정말 말도 많이 쏟아지고 회의도 정말 많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 중에 뭐가 대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감이 안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다 중요한 내용 다 다뤘는데 내 기사에만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처음 출입하는 신입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더더욱 이런 감정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후배들에게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얘기는 감이 안 올 땐 조간신문을 매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 앵커로서 뉴스를 진행할 때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말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국회는 저는 이제 깔때기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제 깔때기의 넓은 쪽에 물을 부으면 이 좁은 공간으로 빈틈없이 이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회라는 곳은 사회의 모든 이슈가 깔때기처럼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마저도 매일 아침 각 신문사의 조간을 참고해서 이 메시지, 모두 발언을 준비하기 때문에 조간 모니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슈를 더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지, 보수지, 이 사설까지 보라는 팁을 전하고 싶은데요. 정말 모르겠다면. 그래서 각종 사설을 읽으면 정치인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논조로 말을 할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문을 펼쳐서 어떤 게 일면에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간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도 노하우지만 이제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정당에서 이제 매일매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쏟아지는 회의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각 회의마다 논의하고 결과를 내기 위한 안건이 뭔지 사전에 파악을 하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의 안건이 뭔가를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회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 창구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민 메시지 창구를 통해 예상했던 발언이 오늘은 안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여기서 이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실수였나? 의도적인가? 그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왜 말을 아낄까? 이런 거를 해석해보는 것도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팁을 주셔가지고 저도 기자가 아닌데도 막 받아 적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말의 홍수처럼 끊임없이 발언과 발표가 이어지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두 분의 기자님처럼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국회고 그 출입 기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후배 기자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저도 내일부터 국회 들어갑니다. 선배님처럼 좋은 기자가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 기자님께서 조금 더 와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좋은 기자가 어떻게 되는지보다 좀 실질적인 어떤 뭔가 현실적인 조언을 예. 드리자면 일단 노트북 무조건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꼭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것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노미 상태가 와요. 처음 2주 동안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너무 많은 회의들이 있고 너무 많은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겪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정치 뉴스 접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의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모르고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신 기자님께서도 그런 느낌 좀 드셨어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스스로도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겪는 과정이고 국회를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또 위축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자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신 기자가 노트북 배터리는 완충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요? 네. 노트북을 쉬지 않고 두드릴 수 있는 이 손가락 운동을 굉장히 많이 예. 오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새는 과거와 달리 이제 녹음도 하고 클로버노트라고 AI가 이렇게 녹취록을 뭔지 풀어주는 알아요. 예. 시대이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말을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받아쳐야지 보고하기도 쉽고 기사를 쓸 때도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을 직접 하면서 기자 스스로도 내용을 좀 더 한 번씩 이렇게 복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이해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또 속보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순발력을 좀 발휘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속보를 내보내는 것도 훈련이라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기자들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또 갖춰야 하는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사교성. 아하. 이것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통관 기자실에 딱 들어가 보면 이 복도의 기자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풍경을 굉장히 매일매일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이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취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식사 자리에서 오히려 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사교성도 기자가 가지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어려워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최대한 빨리 숙지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나중에 후속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회의 참석자들을 기록을 해주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모르면 저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 노트북을 컨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사전에 얼굴과 이름을 빨리 매칭을 해주는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국회 안에 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길을 익혀두면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라면 이 취재에 도움이 되는 이런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터리 완충하시고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하시고 국회의원들 공부까지 하시라라는 정말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 들으셨지만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말이 쏟아지는 국회. 오늘 두 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국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게 쏟아지는 모임, 회의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똑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는 우리 기자님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읽는 그 기사들, 제가 전하고 있는 그 기사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워딩 그리고 의중을 바르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막대한 부담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중대한 직책을 수행하는 정치인들과 발 맞춰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기 위한 국회 출입 기자로서 갖는 아주 건강한 부담감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두 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